자, 이제 이어서 보면 대상곤충 이제 사육보에 관한 얘기입니다.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메리카 동해등이가 가장 그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. 그 헬메시아 일루센스 린네라고 하는 요 학명을 가진 아메리카 동해등이가 파리목입니다. 다 뭐 파리목일 수밖에 없죠. 디테라고 하는 디테라 동해등이과 스트레시오 마이데라고는 동해등이입니다. 그 다음에 영어명은 블랙 솔디어 플라이, 그러니까 검은 병사 파리 이런 말이죠.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발생은 1년에 9 내지 10세대 정도를 하죠. 그러니까 9 내지 10세대 하면은 대단한 거죠. 한 달 이제 생육이란다. 그러니까 일생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월동은 노숙 유충, 이제 노숙이라는 거 바깥에, 실내가 아닌 거 바깥에 있을 때 유충 상태로 이제 월동을 한다는 거죠. 또는 번데기 상태로 탭이나 낙엽 속에서 이제 월동하고, 성충이 출현하는 것은 4, 5월에 이제 출현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10월 하순까지 얘가 산다. 최대 기간은 한 35일에서 40일 정도, 27도씨 실내. 거의 모든 곤충들이 지금 요 온도 25에서 27도에서 잘 생육을 하더라는 거죠. 이제 산란, 알 놓는 것은 우화 직후에 이제 날개가 나오고 나서 개미를 합니다. 개미 후에 4, 5일 정도 되면은 산란을 시작해서 900개에서 1000개 정도 알을 놓는다. 우리가 이제 그 곤뱅이는 한 60개에서 80개 정도 알을 놓고, 그 다음에 누에가 500개 정도로 많이 놓는다는데 900에서 1000개면 상당히 엄청나게 겁나게 많이 놓는다, 그죠? 그 다음 애벌레 기간은 한 2주 내지 3주입니다, 그죠? 영리는 6령은 이제 껍질을 6번 벗는다는 얘기예요. 누이에는 5번 벗으니까 우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. 그래서 3년부터 시작해서 먹이 섭취량이 현저하게 임진다고. 번데기는 6년 후 번데기 전 단계에서 몸색이 유백색, 짙은 이제 백색으로 해서 이제 갈색으로 변합니다. 그다음 은폐된 번데기 장소로, 그러니까 얘가 노출된데 안 하고 딱 숨어서 이제 숨은 장소로 이동해 간다는 거죠.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 그다음 성충은 일반 파리류와 달리 인간에게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, 그죠? 성충 구더기죠, 그죠? 이 성충폭이라 된 특이하여 섭식 후 역류시키지 않으므로 병명예가 없다. 역류시킨다는 것은 토해낸다는 거죠. 토해내지 않고 바로 먹어서 이제 한다. 이 구더기가 고기가 맞습니다.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위성곤충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. 일반 거주지로 침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. 그래서 알은 4, 5일, 유충은 2주, 번데기 2주 이렇게 하는 거죠. 그 다음 성충은 한 일주일에서 한 4주, 5주죠. 5주에서 한 6주 정도, 그래서 27도씨 정도에서 생육을 잘 하더라. 이게 뭐라고요? 이게 아메리카 동해등입니다. 헬메시아, 루센스, 린네고, 분류상으로는 파리목에 속한다. 디테라, 그 다음 동해등에 관한 스트레시오 마이데라고 합니다. 영어 이름은 블랙 솔디어 플라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실제 이제 그 모양 생김새를 보면 얘가 동해등입니다, 그죠? 동해등의 생활 속 여기 성충이죠. 자, 여기 이제 알입니다. 알이 뭐 좀 약간 길쭉하게 생겼다, 그죠? 동그랗지는 않습니다만 알이 4, 5일, 유충이 2주, 번데기 2주 얘기를 했죠, 그죠? 그런데 여기 유충입니다. 약간 길쭉하게 생겼죠. 그 다음 여기 이제 번데기입니다. 선충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. 여기 이제 그 동해등의 일생입니다. 동해등에는 이런 식으로 일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어디에 서식을 하느냐 하면 분포하는 지역은 물이나 썩은 유기물질, 야채 등 이런데 동해등이가 많이 서식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추라든지 아니면은 그 텃밭 같은데 주변에 썩은 게 많이 있다 하면 이 동해등이가 틀림없이 얘가 유입됩니다. 우리가 투입을 안 해도.
지금은 이제 경제성이 조금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판매를 또 합니다.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주문해도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먹이는 잡식성이면서 육식입니다. 그죠? 초식성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는 육식도 가능하니까 좋은 게 이제 음식물 찌꺼기 속에 이제 육식이 있으면 이것까지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메리카 동해등에 블랙 솔디어 플라이라고 BSF 서식지 생태 특성입니다. 이렇게 뭐 잘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대비댐이라든지 이 길가에 이런데 유기물 뭐 좀 습한 거 이런 게 쌓아놓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야채, 채소 같은 거 한데 이렇게 수확하고 뭐 남은 거 찌그러기 같은 거 한데 모아놨을 때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 이건 축분이네요 보니까. 그래서 좌측은 축사, 퇴비사고 중앙 쓰레기장,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 이런데 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아메리카 동해등에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해등의 활용을 보면 지금까지 다 얘기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부패한 과일, 야채, 식품, 가공물의 남은 잔여물 및 가축 배설물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. 애벌레의 강력한 섭식 및 소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2~3g을 처리를 합니다. 대단한 양이죠. 한 마리가 2~3g을 처리를 한대.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전문 처리 곤충으로 유도하고 유기성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생물 관리를 통해서 애벌레에 의해서 전달된 음식물 쓰레기 부피를 약 58%, 무게는 30% 1차적으로 감소를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부피는 60%, 무게는 30%는 대단한 거죠.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해서 하면 그 미생물하고 같이 처리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 다음 섭식이 끝난 후 쑥, 애벌레 및 번데기를 동물 사료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 유기성 폐기물, 분해물을 작물 퇴비로도 활용한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해등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 동이벌레, 애벌레 투입 1차, 3일차 되니까 어떻습니까? 이게 잔존물이 거의 없습니다. 콩나물, 뭐 대가리, 줄기도 없어지고 거의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10kg에 애벌레 약 5,000마리를 투입할 경우입니다. 엄청난 양이죠.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라고 하지만은 알에서 부화한 건 아주 작습니다.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관계없다. 그래서 3 내지 5일이면 음식물 쓰레기 80% 이상이 이렇게 분해가 된다. 10kg 처리를 할 때. 그러니까 이 동해등에만 잘 이제 우리가 그 유축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각 가정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집하던 장소에 운반하는 게 문제예요. 냄새 나니까 좀 그렇잖아요. 옛날에 우리 일명 똥차 있잖아요. 푸셋식 화장실이 있으면 그 차가 와서 펌핑을 해서 이래 하면은 막 냄새 난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참 요즘은 시설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 지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이게 대량으로 하면은 지금 많은 이제 돈분하고 축비 그 제조 시설들이 있습니다. 거기 가면은 아무래도 냄새가 납니다. 냄새 나니까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. 그래서 뭐 빨간색 이제 그 뭐라 그러죠? 뭐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뭐 청정한 우리 동네 뭐가 웬 말이냐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 뭐 군수보고 너희 집 앞에다 이거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아직도 우리 축사에 관해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가축분 처리 시설에 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의 지혜가 또 모아져야 될 것 같고
미국의 한 사례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죠.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어떤 일자리 창출을 얘기를 했냐면, 오바마 대단하죠. 똑똑합니다. 저는 그런 대통령 참 정말 저는 그런 대통령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, 대통령이 된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, 어쨌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. 내가 앞으로 이 가축 분야에서, 농업 분야죠. 농업 분야에서 고용 창출을 획기적으로 유도해내겠다, 이런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 축산 분요 처리 시스템입니다. 그러니까 축산이라고 하면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산 분야를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, 거기에 이제 고용 창출을 하고, 그것을 또 퇴비와 자원화해서 이제 비료로 대체하는 핵심은 그겁니다. 이 공정에 관한 거에서 고용 창출을 해서 미국 경제를 농업 부분에서만 얘기입니다. 끌어올리겠다 하는 게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미국의 농업 발전 방향에 관한 개발 계획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이죠. 흑인이면서 그 하버드대를 나왔죠.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이 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죠.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복받은 나라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